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재 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경기 자체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위기도 올 수도 있고 호황도 오고 기회도 오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위기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리질리언스를 좀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변하게 변하는 게 사실 자본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는 잘 버텨서 성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못 버텨서 사실 실패를 하기도 보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죠.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이 굉장히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회사를 쉽게 그만두지 않는 거,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 월급을 기초로 사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부동산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부동산 구매할 때 사실 대출을 끼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레버리지 자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대출을 뭐 3억 4억 내는 거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죠. 위기가 왔을 때, 쇼크가 왔을 때 포지션이 바로 청산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리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청산 안 당하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럽니다. 그래,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될 거야. 그렇지만 이 그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나의 이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가 높은 포지션을 청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야, 나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빌려줘. 야, 내가 누구야? 나 믿잖아. 이런 기조였다면 최근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의지를 봤다면 최근에는 신용위험을 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상황이 그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 포지션이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적정하게,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를 할 정도로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수익 자산을 좀 기능별로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에셋 엘로케이션, 뭐 자산 배분이 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뭐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부분,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리스크를 보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 투자한다라든지, 그리고 좀 일정 부분은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로 구성을 하는, 이렇게 좀 자산을 좀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바로바로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자산 배분을 좀 이렇게 기능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관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최악의 경우를 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소득이 만약에 갑자기 50% 이하로 줄어들면 어떡하지? 뭐 모든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데 처분할 수 있는 건 얼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라는 부분이 테일 리스크하고 사실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꼬리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는 형상을 패테일이라 그랬고 그게 사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플랜을 세워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쫓는다기보다는 좀 지속 가능하게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 이 시장에 남아있을 정도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소위 말하는 쿠션, 우리가 쿠션이라고 하는 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걸 쿠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게 쿠션인데, 그 쿠션이 사실 캐피탈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지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쿠션이 사실 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구조, 이 시장에서 아무리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 가장 최근에 예를 든다면 10월, 11월부터 이제 마이클 버리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당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20%, 30% 폭락을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 결국 지금 어제 미장이 끝나기는 했지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 주도 많이 올랐고, AI 관련된 주들도 새해 첫날 거래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결국은 뭐 손실을 본 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겠지만, 당시에 10월, 11월, 12월 달에 내가 그 위기 상황을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손실을 만회하는 이 기회를, 이 과실을 내가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이제 좀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꾸준히 창출되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좀 수익을 너무 쫓는다기보다는 좀 기능별로 자산의 구조를 만드는 거, 유동성에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네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사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이제 수익성 추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아무튼 새해 첫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